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직접적인 법 제도 목적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에 따라 선택하여야 합니다. 즉,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도적으로는 민사소송은 법원에 범인을 상대하여 피해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직접적 피해 회복 방법입니다. 형사고소는 범인을 체포하여 수사와 기소로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직접적 피해 회복 수단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근본 목적은 국가와 사회법 질서 위반에 대해서 범인을 처벌하는 것이고 피해금을 회복해 주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금 회복에만 목적을 두고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인이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 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잘못하면 승소 판결했음에도 의미 없이 돈만 든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인 피해자가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고소에서는 달리 증거가 아닌 주장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정리하여 주장을 하고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이스피싱 사기꾼인 피고에게 피해자의 패를 전부 보여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민사소송에서 채권 존재 여부가 쟁점일 경우와 같이 승소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해서 보이스피싱 방조죄라도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형사 고소에서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라면 쉽게 이길 생각은 하지 말고 변론 기일을 끌어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사 고소장을 쓸 때도 가급적 원고의 모든 패를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면 재판 당사자가 됩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형사 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고 피해자를 대신하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그때부터 배상명령 신청인, 즉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되어 당사자 신분을 갖게 되지요. 이때부터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어 그만큼 힘이 빠집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말고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발언권을 얻어 판사에게 억울함과 피해금 회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민사소송은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을 때 피해금 회복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근거한 배상 신청 방법입니다. 배상 신청에 근거한 배상 명령 판결문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주문입니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땡땡땡에게 편취금 122만 원을 지급하라. 의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인용했죠. 보이스피싱에서 변호사와 사무장이 민사소송을 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민사소송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적음에도 민사소송을 권하는 이유는 쉽게 승소할 수 있어서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제도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절차이지만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들어가는 돈에 대비하면 실질적으로, 즉 요새 말로 가성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조인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꾼에 대해서 개입심증을 발동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사기꾼에게 피해금을 포함하여 민사소송 승소금을 모두 회복할 때까지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라 라는 괘씸죄가 발동한 경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승소 확정 판결은 향후 10년간 피해자에게 피해금 회복 채권을 보증하고 화해, 일부 회복 등을 통해서 계속 10년씩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강제 출국이나 입국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국에서 강제 출국시키고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형사 범죄와 출입국 처분을 보시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호와 4호에 입국의 금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등에 해를 끼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입니다. 동법 제46조 1항 13호 14호에는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 2에 또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두 번째입니다. 심사 결과 인정되면 강제퇴거 명령이 가능해진다는 규정이 출입국관리법 59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1항 1호에는 법 46조 1항 각호에 해당한다 인정되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자는 출국 명령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제46조, 즉 강제퇴거의 대상자 예외 적용되는 영주 자격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2항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2호를 볼 것 같으면 영주 자격자라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경우에도 절대로 쉽게 이겨서는 안 되고 일부러 어렵게 이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에서 민사소송을 제도의 취지대로 돈을 받기 위해 진행한다면 내 돈만 쓰고 피해금은 회복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먼저 보이스피싱 사기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아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 처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당사자로서 직접 사기의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후 민사소송으로 사기꾼의 계좌 내역을 확보 분석해서 제기 수사 명령을 받아 기소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민사소송 관련해서 소멸시효 도과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세 번째,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지만 사기꾼이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사기꾼에 대한 민사상의 채권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기소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는 민사소송보다는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라는 설명하는 법조인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도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자신의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